선생님, 나이 들수록 뭐라도 잘 먹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지영철입니다. 6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노년기에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만 확실히 걸러내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끊고 수면이 좋아진 분, 혈압이 잡힌 분, 당뇨약 줄인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5가지 지금도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식단에서 걷어내야 할 음식 5가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노년 건강에 적인지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냉장고에 하나쯤은 늘 들어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해요. 그냥 한두 조각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이들 반찬으로도 많이 먹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들이 생각보다 자주 반복적으로 식탁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혈관, 장기, 면역계에 누적된 부담이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에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건 나이 들수록 좁아지는 혈관의 직격탄이에요.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 질산염, 인공보존료 같은 우리 몸이 처리하기 힘든 화학 성분들이 다량 들어 있어요. 젊었을 땐 간과 신장이 잘 걸러냈을지 몰라도 노년기에는 해독 기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80세 이한성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짠 걸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베이컨을 구워 드시는 습관이 있었죠. 처음 오셨을 땐 혈압이 높고 손발이 자주 붓고 속도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진단 결과는 초기 신장기능 저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조언한 건 아침에 드시던 베이컨과 소시지를 당장 끊으세요. 그 말에 어르신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소금기 줄인 식단과 함께 가공육을 중단한 후 부종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가공육은 단순히 짠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이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괜찮다, 살짝 끓이면 방부제가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가열한다고 해도 가공육 속 화학물질이 모두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다시 새로운 유해물질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질산염이 고온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연구로도 여러 번 입증됐습니다. 가공육이 문제인 이유는 단지 그 음식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먹는 식습관이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입맛이 한번 그렇게 익숙해지면 신선한 채소나 생선, 통곡물 같은 좋은 음식이 오히려 맛없다 느껴집니다. 건강한 입맛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가공육은 식탁 위에 두지 마세요.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노년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냉장고에 햄, 소시지, 베이컨이 있다면 오늘 바로 꺼내서 정리하세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요? 그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먹을 가치가 없는 음식입니다. 몸이 고마워할 선택을 하세요. 건강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쁜 걸 안 먹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그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이제는 입맛도 없는데
튀긴 음식이라도 먹어야 밥이 넘어가요. 그 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정말로 노년기에 튀긴 음식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맛있죠. 하지만 속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덩어리예요. 특히 튀김옷에 기름이 흠뻑 스며든 음식, 이건 몸 안에서 염증, 고지혈증,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튀김 음식이 왜 위험하냐고요? 일단 기름 자체가 문제입니다. 시판 음식점이나 집에서 튀김을 할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름은 식물성 정제유예요.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될수록 트랜스지방, 산화지방이 발생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막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박사님, 다리는 괜찮은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그럴 때 식습관을 보면 오징어 튀김, 고로케, 치킨 같은 걸 자주 드셨더라고요. 그냥 반찬으로 곁들인 거라 하시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기름량은 생각보다 많고 소화기관과 간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쓸개에서 담즙 분비가 줄고 췌장의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위장에 오래 머물고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튀김 음식 특유의 강한 자극은 입맛은 당기게 만들지만 결국 좋은 음식과의 거리만 멀어지게 하죠. 86세 김명희 할머니는 매주 반찬 가게에서 튀긴 동그랑땡을 사다 드셨어요. 그게 제일 맛있고 간도 딱 맞아서라고 하셨죠. 하지만 반복되는 속 더부룩함, 잦은 트림, 그리고 간 수치 상승으로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입원 중 식단 조절하면서 튀긴 음식 끊었더니 속이 편해지고 피부톤까지 밝아졌어요. 그만큼 이 음식은 안에 쌓이면 전신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튀긴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도 과다합니다. 튀김 반죽, 간장 양념, 튀김 소스까지. 이 조합은 고혈압을 부르는 완벽한 세트죠. 거기에 탄수화물, 지방, 소금까지 한 번에 들어오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기름을 아껴서 여러 번 사용하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재사용한 기름은 이미 산화돼 있고 독성 물질이 생긴 상태예요. 이 기름으로 다시 튀기면 그 안에 있는 트랜스지방과 발암물질이 몸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노년기에 기름진 음식은 맛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소화불량, 담석, 췌장염, 고지혈증, 그리고 무기력감, 두통, 집중력 저하까지도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말합니다. 튀김이 먹고 싶을 땐 그냥 바삭한 김 구워 드세요. 혹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조리로 바꾸고 양은 반으로 줄이고 소금도 줄이세요. 처음엔 심심하겠지만 2주만 참으면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속이 편해지고 몸이 덜 붓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건강은요, 기름을 덜 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지금 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겉보기엔 건강한 것 같지만 노년기에 가장 은근한 독이 되는 음식, 하얀 탄수화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요, 아주 친숙한 얼굴입니다. 매일 밥상에서 보는 존재죠. 바로 하얀 탄수화물, 흰 쌀밥, 흰빵, 흰국수 같은 음식들입니다. 박사님, 밥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빵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죠.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됩니다. 평생 그렇게 드셔왔고 입에 맞는 걸 쉽게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요, 하얀 탄수화물은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껍질, 섬유질, 영양소가 다 벗겨지고 오직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도록 가공된 상태입니다. 흰 쌀밥, 흰 식빵, 흰 우동면. 입에서 부드럽고 소화는 잘 되는 듯 보이지만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노년기는 인슐린 작용이 둔해지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며 췌장에 부담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방이 쌓이며 뱃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75세 김정순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데 자꾸 살이 찌고 배만 나오고 다리는 약해진다고 하셨어요.
아침 흰식빵, 점심 흰쌀밥, 저녁에 라면이나 국수. 이렇게 탄수화물 중심 식단이 반복되니 단백질은 부족하고 근육은 줄고 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는 단순히 혈당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흰 탄수화물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즉, 배는 부르지만 몸은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흰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식감 때문에 먹을수록 더 당기고 밥을 안 먹으면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무심코 과식하게 되고 결국 당뇨, 고지혈증,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현미밥, 귀리 섞은 밥, 흰빵 대신 통밀빵, 호밀빵, 국수 대신 메밀국수, 콩국수, 곤약면, 간식으로는 고구마나 삶은 단호박. 이렇게 바꾸면 식감은 조금 거칠어질 수 있어도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음식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줄이지 마세요. 밥의 질을 바꾸세요. 노년기 식단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으로 먹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흰 쌀만 넣은 압력밥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검정콩 한 줌, 귀리 한 컵, 현미 한 숟갈만 더해보세요. 그 작지만 큰 변화가 당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5번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숨은 건강 파괴자, 바로 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노년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 바로 술입니다. 박사님, 하루 한 잔은 괜찮다잖아요. 몸 풀리라고 마시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 진료실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할 땐 적당한 음주가 사회생활의 일부일 수 있죠. 하지만 노년기엔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간 기능, 신장 기능, 해독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젊을 땐 하루 이틀 숙취로 끝났던 일이 노년기엔 간 수치 상승, 약물 대사 장애, 수면 방해, 혈압 상승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자주 보는 케이스인데요. 술은 많이 안 마시는데 자꾸 피곤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보면 소주 반 병, 맥주 한 캔씩을 매일 밤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만성 음주라고 합니다. 76세 이대우 어르신도 그러셨죠. 저녁마다 반주로 한 잔씩. 그게 수십 년 이어졌어요. 간 수치가 천천히 오르고 수면이 점점 얕아지고 결국 혈압도 올라서 고혈압약까지 드시게 됐습니다. 제가 술을 말리는 이유는 단순히 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술은 노년기에 필요한 다른 건강 습관을 다 무너뜨립니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식욕을 자극해서 과식을 유도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해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키웁니다.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다음날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듯하지만 그 후엔 신체도 뇌도 기분도 급격히 꺼지게 해요. 노년기에 이런 롤러코스터는 몸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술도 있다던데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어 홍삼주, 오미자주, 와인 같은 거요. 하지만 어떤 종류든 알코올은 알코올입니다. 그 안에 유익한 성분보다 간에 주는 해로움이 훨씬 큽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기엔 알코올을 해독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취하고 더 오랫동안 몸에 남습니다. 한 잔이라도 다음날 컨디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은 약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주 마시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12회 이하. 마신 날은 반드시 충분히 수분 보충. 절대 공복 금지, 절대 약과 함께 복용 금지. 가능하면 취하려고 마시는 습관은 버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한 잔이 내 건강을 뺏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나 싱크대 아래 술병이 몇 개나 있나요? 혹시 매일 밤 습관처럼 한 잔씩 하고 계시진 않나요? 노년기의 건강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자극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술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햄, 튀김, 술 같은 건 당연히 나쁘지.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들은 이미 경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착한 척하는 음식들이에요. 겉으론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노년기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시판용 건강 시리얼입니다. 요즘은 당뇨 시리얼, 현미 시리얼, 다이어트 시리얼, 포장만 보면 무슨 건강 보조식 같죠? 하지만 뒷면 성분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당, 나트륨, 정제 전분, 합성 향료가 듬뿍 들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유와 함께 드시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게다가 과자처럼 바삭하니까 적게 먹어도 배가 덜 차고 자꾸 손이 가요. 두 번째는 무가당 과일 주스입니다. 설탕 안 들어갔다는 말에 안심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문제는 자연 당도. 한꺼번에 마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 섬유질이 빠진 주스는 과일의 장점은 줄고 혈당 부담은 커진 상태예요. 특히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어르신들은 과일은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마시는 순간 그건 과일이 아니라 액상당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보조 간식입니다. 견과류바, 곤약 젤리, 프로틴바 같은 제품들. 광고는 다이어트, 근육, 혈당 조절에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화가 안 되는 인공당, 보존제, 첨가물 투성이입니다. 그리고요, 건강 간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 착각이 더 큰 문제예요. 칼로리는 높고 포만감은 낮은 대표적인 속이는 음식들입니다. 네 번째는 유명 체인점 샐러드입니다. 나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하시면서 매일 샐러드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드레싱 한 통에 당 10지 이상, 소금 500mg 이상, 베이컨, 칩, 크루통, 시럽 절임 견과류까지. 이게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속은 샐러드지만 겉은 패스트푸드예요. 정말 건강하게 드시려면 집에서 데친 채소에 들기름 한 방울, 깨소금 살짝, 그게 더 몸이 좋아하는 식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대신 드시는 각종 건강즙입니다. 배즙, 흑마늘즙, 도라지즙, 물론 좋은 재료들이지만 문제는 농축, 가공, 반복 섭취예요. 특히 공복에 마시는 건강즙은 당 흡수를 빠르게 하고 위산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개 섞인 복합즙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죠. 결국 이런 음식들은 좋은 걸 먹으면서 건강을 챙긴다는 착각을 주지만 노년기의 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건강은요, 비싸고 특별한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싱겁고 덜 달고 덜 기름지고 적당량을 먹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엔 제일 좋은 약입니다. 혹시 지금 집에 이런 건강한 척하는 음식이 놓여 있다면 오늘 정리해 보세요. 냉장고 한 칸이 비면 몸속 한 칸도 가벼워집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착한 척하는 위험한 음식들까지 잘 들으셨나요?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볼까요? 가공육은 혈관과 신장을 무너뜨립니다. 설탕 음료는 혈당을 치솟게 하고 췌장을 지치게 하죠. 튀긴 음식은 염증과 고지혈증을 부르고 하얀 탄수화물은 장기적인 대사 장애를 유발합니다. 술 그 한 잔이 몸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조차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음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 몸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지키겠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92세,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자신의 10년 뒤 모습을 결정한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식탁 위에서 한 가지를 덜고 그 자리엔 더 가볍고 더 맑은 음식을 올려보세요. 몸이,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듣지 마시고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지인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공유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좋은 음식 TOPO 그리고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는 혈당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92세 의사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